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과거에 간호조무사 일자리로 장기요양 기관을 추천드리는 영상 업로드 해드린 적 있습니다. 벌써 2년 정도 된 영상인데요. 당시에는 구독자도 많지가 않을 때였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런데 최근 40대, 50대 분들 재취업 자격증으로 간호조무사를 정말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민인 거죠. 간호조무사로 일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실제로 취업은 가능할까? 주로 이런 고민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망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대, 50대 분들의 제2의 직업으로 간호조무사가 앞으로 괜찮을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호조무사라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까 제법 긴 시간을 투자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배움 카드를 통해서 학원비 지원을 받아서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는 타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서 잘 정리를 해두었으니까요. 오늘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40대, 50대 분들의 제2의 직업으로 간호조무사 추천합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젊은 20대나 30대를 채용하지 40대, 50대 취직이 되겠느냐, 또는 처우가 열악하니까 하지 말아라, 또는 간호사들 등살에 일하기가 힘들다 등등. 그런데 제가 꽤 오랜 시간 병원 생활도 해보고 기관도 운영을 해보고 이제는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어떤 직종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업이든 안티는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혹은 물리치료사, 간호사까지도 보건의료 또는 요양 관련 종사자들 중에서 본인의 처우에 만족한다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건의료 요양 관련해서 17년 정도 일을 해오면서 만족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건의료나 요양 관련한 업종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하면은 다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들은 그것대로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40대 또는 50대가 마냥 손 놓고 처우가 모두 개선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처우 문제는 뒤로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임금 부분에서 이 간호조무사가 어떤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40대, 50대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로 추천할 만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하면서 40대 혹은 50대 간호조무사분들 상당히 많이 봤고요. 업무를 연계해서 일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능숙하게 본인의 일을 해내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일을 잘 배우고 능숙하게 하는 것은 꼭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성향 내지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어려도 일 배움이 느린 분이 있고요. 나이가 좀 있어도 흔히 말해서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그런 분들 계시다는 말이죠. 그리고 현재도 제가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에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50대 초반에 입사를 하셔서 현재 만 57세가 되셨더라고요. 꽤 긴 시간을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현재도 너무나 근무를 잘 해주시고 계셔서 저는 나이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어떤 공식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확실히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얼마 전에 예고한 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가 개선되면서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도입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배치가 현재 기준 대비 최대 3.3배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얼마 전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면서 함께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 2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두 알고 계실 테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개선책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이 결국 서민들의 간병지옥 혹은 간병 파산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간 정작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에서 배제가 되어 온 것인데요. 주로 이렇게 배제되어 온 환자들은 중증 수술 환자나 치매와 선망이 있는 환자들이었는데 이런 쉽지 않은 환자군도 앞으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호조무사 배치도 최대 3.3배로 확대되어야만 이 제도가 실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먼 이야기 아니고요. 바로 올해 7월부터 현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운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구인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바로 방문간호 활성화 정책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속해 있는 재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즉 가정에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방문해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간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요양원으로 가기보다는 최대한 내가 살던 집에서 거주하면서 요양을 하실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려는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심히 시범사업 중이죠. 그런데 그것과 더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이슈가 많아서 살짝 묻힌 내용이긴 한데요. 분명히 얼마 전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23년부터 27년까지 장기요양보험제도 계획을 발표했죠. 자, 여기 이렇게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방문간호 활성화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 계획안 자료 내에도 이렇게 중증수급자 방문간호 기본 지원 기준 확대 24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급자 입장에서는 방문간호 서비스 기회가 더 확대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방문간호센터도 앞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호조무사분들의 일자리와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단 방문간호센터의 시설장은 의료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으로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분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방문간호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700시간을 이수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방문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기 위한 이 교육은 일반 학원에서 수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에 민원상담실 검색 서비스 메뉴에 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여기 눌러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말고 바로 옆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보이시죠? 이걸 눌러보면 전국적으로 방문간호조무사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10개의 대학 중에서 본인 여건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대학을 다시 입학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교육원 과정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대략 10개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 분야 경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까 너무 먼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간호조무사로 경력을 몇 년간 쌓으시다가
이후에 더 좋은 여건의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시행과 함께 대형 병원의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요양병원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실제 병원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더 좋은 임금과 함께 수직관계의 직장 생활이 아닌 좀 더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본인이 원한다면 방문 간호조무사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전도 제가 간호조무사 도전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양기관은 20대나 30대 젊은 간호조무사보다는 40대, 50대의 중년의 간호조무사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버타운이나 호스피스 병동 등 중장년 취업이 충분히 가능한 시설들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일반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대하거나 아니면 간호사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은 바로 이런 장기요양기관에 간호조무사 자리를 잘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40대, 50대 분들이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과연 취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일단 정부의 병원과 요양시설 관련한 정책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은 빠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20대, 30대와 다르게 40대, 50대 분들의 장점이 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 분야에 상당히 부합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